네, 안녕하세요.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 지수 3,140선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8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상승 분위기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반면 기관이 1조 3천억 원 이상을 팔아내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연기금이 3,76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21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도 좀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었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관련주, 언택트주, 또 게임주, 또 한중교류 회복 기대감에 화장품주와 콘텐츠주도 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 대박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대응 방법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끝없이 하락하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구출 전략까지 짜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대박친구와 어떻게 하면 잘 또 참여를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안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옵니다. 어떤 방으로 들어오셔도요. 저희가 동일한 혜택을 드리니까요. 1번이든 2번이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혹시나 특별한 자료가 있거나 또 영상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 좀 많이 들어와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민 상담,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구출해 주실 전문가 바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식 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특별한 거 달고 오셨어요. 아, 네. 네. 우리 앵커님이랑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걸 차고 오거든요. 그래서 특공 대장답게 앞에 대장을 좀 달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명찰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네, 그걸 달고 오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왔을 때는 그 다음날 시장이 좀 좋았던 경우가 좀 많아서 예. 제가 자주 차고 오진 않는데 그래서 좀 오늘 같은 날은 또 한번 다음 주에 상승을 네, 여기에 상승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차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주민함 전문가의 네. 선글라스와 비슷한 역할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역할을 계속 차고 왔는데 예. 또 우리 앵커님이랑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또 잠깐 또 소개를 했네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더 든든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은 왠지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종목 구출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로 돋보인 또 종목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업종도 있었고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좀 한알령 기대감이 좀 시장에도 반영된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오늘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반도체 부분 오늘 아침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반도체 업종이 떴지만 여전히 결국 그 부분에서는 살짝 어떻게 보면 살짝 밀리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왔고 그 부분을 이제 메꿔줬던 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이라든지 또 엔터라든지 또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떴고 그리고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네이버라든지 이제 카카오는 최근 흐름이 좋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최근 일주일 그리고 저번 주 조금씩 올라오다가 이번 주에 이제 많은 피크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날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번 주, 저번 주 강했던 업종이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 이슈, 이제 반도체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고 그런 흐름이 이제 새로운 이제 테마들이 좀 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준비를 잘 하신다 그러시면 다음 주에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분석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 정도 이슈면 조정을 받고 또 바이든 이제 행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장도 19가를 또 달성을 했고 그래서 한번 흐름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금요일인데 상승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코스닥 1000포인트의 벽은 아직도 조금 두터운 부분이지 않나. 근데 다음 주 같은 부분이 결국 굵직굵직한 이슈가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테슬라, 우리가 이제 전기차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실적 발표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굵직굵직한 나스닥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테크 관련주들도 많이 이슈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은 생각 외로 뭐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약세긴 하지만 오늘 좀 눈에 떴던 업종 중에 하나가 셀리버리라는 이 회사가 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넘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주인데 정고점을 한 6개월 정도 횡보한 다음에 오늘 한번 이렇게 신호탄을 딱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이 사실상 강하게 흐름이 나온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중대형주들이 이끌었던 흐름이 나왔는데 예. 대표적으로 뭐 매드팩토라든지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시세에 한번 상한가 비슷한 25% 그리고 19% 이런 흐름도가 강하게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들도 수급이 순환된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9월 달이라든지 또 7월 달 막 17%, 뭐 14% 그리고 막 10% 이런 급등, 그러니까 완전 셀트리온, 삼성바이러스를 제외하고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 바이오 업종에 한번 수급이 순환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원탑은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겠지만 그런 관련주들이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업종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아직 바이오 업종들은 조금 덜 올라간 모습이긴 해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을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이 잠깐 주춤할 때쯤 가장 좀 세게 뜰 수 있는 업종들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오늘 한번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오늘 예.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뭐 이런 화장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뜨다 보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저는 중국 테마라고 해가지고 관심주들을 여러 개를 엮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게 잘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중국 올해부터 내년까지 우리 외교부에서 중국과 문화 교류의 해를 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두각이 됐던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 대부분 다 떴고요.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 빠졌는데도 올라갔고요. 엔터 관련주들도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올라갔고 그리고 뭐 중국 관련 기업들도 조금 올라간 흐름.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드렸던 게 바이든 테마주였어요. 왜 드렸겠습니까?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면 안 올라갔던 테마주들이 갑자기 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 풍력주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날은 물론 다른 이슈긴 하지만 수소 테마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건 제가 미리미리 선취임의 관점으로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 뜰 수 있다라고 미리 드렸던 자료집들인데 오늘 대부분 수소 섹터 전반적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요 중국 테마 자료집 1탄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지금 아까 제가 관심주를 보여드렸던 엔터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중국 관련주인지 미리미리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만약에 게임 이슈라든지 지금 텐센트가 뭐 대한민국뿐만 아시아권에 있는 게임주들을 또 매수할 수 있다. 빅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슈에 게임주 오늘 올라갔긴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최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말고 이런 업종들도 공부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선침의 관점으로 보시면 막 올라갈 때 고점에서 안 따라 붙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횡보하고 있거나 좀 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 공략하신다 그러시면 조금 매매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테마 자료집 1탄 테마 정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관심 종목들이요. 정리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자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도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을
뒤로 하고 오늘 올라왔던 이 종목에 관련된 테마주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이 종목에 저번에 이제 바이든과 알려준처럼 이번에 이제 중국 관련주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또 시장 대응하시는데 네. 굉장한 공부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초보분들은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네. 종목들이 다양한데 요즘에 테마주들이 같이 올라가서 이게 미리미리 준비해. 이제 내일 주말이잖아요. 공부하실 시간이 있겠네요. 공부할 시간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또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특별한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좀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받으신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과 2번 방이 나옵니다. 자, 동일한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느 쪽 방으로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관련, 그러니까 중국 테마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와 내년이 한중문화 교류해를 맞아서 외교부가 좀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중국과 관련된 테마 다시 한번 좀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을 구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 지금 1번과 2번 방을 열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1번 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볼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너무 좀 사심을 담은 것 같긴 한데요. TBC라는 종목이고요. 1,135원에 들어가셨고 5%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네. 네. 이게 하나의 팁이네요. 예. 단청 대시 물려면 많은 네. 예, 칭찬에 약해요.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TBC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50원인가요? 네, 1,150원대 라인에 좀 살짝 1,135원에 들어가셨다고요? 50원 부근대에서 살짝 좀 뭐 금액대는 조금 소형주에 속합니다. 가격도 소형주고 또 시가총액도 소형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종목들이 좀 10만 원, 20만 원 그런 비싼 종목들도 잘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에요. 오늘 같은 날도 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오는 어제는 또 LG전자 관련주들 급등이 나온 것처럼 그렇죠, 예. 요즘에는 좀 대형주들 그리고 조금 비싼 종목들이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일단 TBC에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지금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시가총액 작은 회사 코스닥 기업이긴 한데 적자가 나왔던 기업은 아니네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분기 실적은 살짝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좀 껴 있긴 하나 지금 어떻게 TBC가 방송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엔터 쪽에서 지금 오늘 SBS라든지 SBS 컨텐츠라든지 이런 상장되어 있는 방송사들도 오늘 주가는 올라갔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TBC 같은 경우는 오늘 차트 흐름은 그닥 조금 오늘 엔터 관련주도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좀 밀려 있는 흐름이라서 그러면 여기 조금 저점 라인대가 1,000원이 깨지면 이게 121선 이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121선 이탈된 자리가 여기 작년 이제 11월 달 이후로는 한 번도 깨지진 않았는데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종목이 좀 지루해지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을 들고 있으시나 그러시면 1,200원. 그러니까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실적 이슈와 그리고 또 방송, 엔터 쪽 흐름을 본다 그러면 한 번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큰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모멘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반도체 아니면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아니면 애플카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은 특히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좀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더 빠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1,000원 여기 이후 980원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 축소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TBC인데 실적이 탄탄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 축소를 권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번 방으로 좀 가볼게요. 장민님이 올려주신 그런 글입니다. 훈남범쌤 안녕하세요. 썬데이토즈 26,500원 20% 비중입니다. 이제 게임주도 오르는 것 같은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저도 드디어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요즘 들어서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게임주라서 이제 그 한알령 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기대감으로 또 최근에 또 이제 텐센트 중국의 가장 큰 게임 회사가 아시아권에 있는 게임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얘기가 돌면서 오늘 막 카카오 게임즈라도 넥슨 GT 대형주들이 막 움직였죠. 거기에 이제 돋보아서 이제 썬데이토즈 어렵게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살짝 고점 부근, 이 구간대 이제 7월달, 8월달 이 자리에서 공략하신 것 같은데 최근 한번 조정 좀 깊게 나온 다음에 박스권이 한 3, 4개월에서 이제 좀 길게 나왔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일봉에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121선을 이제 뚫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월봉에서 이제 추세 전환이 보이고 있느냐? 일단 월봉에서는 25월선, 노란 선이 25월선 황금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지를 받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추세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들, 애플카, 현대차, 기아차 이런 업종들이 만약에 주춤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업종들이 좀 더 수급이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26,000원대면 지금 추매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매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여기서 10%만 조금 가져도 본전권 부분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서 게임주에 근데 아쉬운 부분은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고점 부근까지 돌파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본다 그러면 썬데이토즈가 실적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했네. 1,000억대가 좀 나왔고 분기 실적에서도 지금 20억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택트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활동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온라인 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흐름에서 반사이익을 받은 건지 아니면 썬데이토즈가 좀 게임에 대한 실적이 지금 좀 흥행을 해가지고 올라간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작년과 작년 대비 실적을 좀 우수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도 지금 2,000억대 매우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보면 그렇지만 게임주에서는 충분히 좀 소형주에 좀 속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 올해 3월 달까지 전 고점 라인대 여기가 가장 매물대가 좀 두터울 것 같습니다. 3만 원을 돌파해도 이 종목은 4만 원 정도의 또 매물대가 크고요. 그리고 그 전에 6만 원.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뚫기는 좀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한알령과 그리고 실적 기대감으로는 3만 원 목표가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3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으로 들어왔고요. 1번 방입니다. 대방님이 올려주셨어요. 대한전선 1,45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매각설이 나오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시네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매각설이 나온 회사들 치고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간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솔루스도 있었고 뭐 결국 이제 두산 퓨얼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 또 뭐 아시아나라든지 또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주가가 되게 어렵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매각이 돼서 폭발적으로 올라간 기업도 분명히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상가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3개 중에 1개꼴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물론 좋은 기업의 인수가 되면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종목 자체가 1,000원 종목의 시가총액은 1조지만 1,000원 다리 종목은 5원 다리로 호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5원 단위 호가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터워요. 그래서
이게 500원, 100원 단위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10원, 20원도 엄청나게 뭐 호가가 뭐 몇십억씩 걸려 있고 이래서 매물대를 뚫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 특징이에요. 특히 1,000원짜리. 그게 대표적으로 중공업 관련 중에서 STX 중공업이 1,000원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중공업은 많이 올라가는데 STX 중공업 못 올라가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원 단위로 호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되게 좀 변동성이 크진 않겠지만 좀 지루해지는 과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부분이지만 저는 그 목표가를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에서도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긴 해요. 근데 저는 단기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매물대를 일단 가장 두터운 자리가 지금 1,600원대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돌파한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1,600원에서 또 한 번 밀린다 그러면 전력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매각설이 나온다는 거에 있어서 호재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악재일 수도 있는데, 악재라기보다는 예. 어차피 회사가 더 좋은 회사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종목이 무거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무겁다. 1,000원 종목이다 예. 보니까 이게 호재가 나오더라도 아마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매물대가 너무 깊다 이런 말씀이신 그쵸. 거죠. 거래량이 이게 터질 일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터져도 예. 많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가기 네, 힘들다. 종목이 무거워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다시 한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치고 검색을 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옵니다. 1번과 2번 중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동일한 혜택을 드립니다. 들어오셨을 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구출 전략 짜드리도록 할게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해서 중국 테마 관련된 이 종목들 정리한 자료집을 또 보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특별한 자료까지도 같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종목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구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닉네임까지도요, 해연장으로 바꿔주셨어요. 예. 네, 해연장 너무 사심이어서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네. 에이텍TN이고요. 27,3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이재명 주로 엮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보면 될까요? 미소가 예쁜 혜연님 꼭 뽑아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에이텍TN입니다. 네, 에이텍TN. 그리고 27,300원. 요즘 뭐 정치 테마 관련주들도 좀 들썩들썩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거의 새 인물이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이텍TN도 뭐 결국 지금 대권 후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련주로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게 테마주 보기 전에 이제 기업이 어떤 실적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안정성을 좀 돋보아주는 그게 뭐 흐름인 것 같은데, 일단 교통카드 솔루션을 만들면서 올해 분기 실적은 그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도 적자가 한 번도 좀 나온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 기업이지만 시가총액 대비 뭐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신용 비율이 11%가 넘네요. 그러면 진짜 이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하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생각 외로 좀 주가가 뭐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지겨워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결국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이슈가 있었겠지만 결국 차트 흐름은 우상 월봉 기준으로 전고점 라인대. 그러면 이런 종목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이유가 매물대가 없어서예요. 매물대가 없어서 더 가는 이유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예, 모멘텀 같은 경우로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 그거 어떻게 보면 후보, 그 정치 이권 후보가 만약에 소멸이 되거나 이럴 때는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 사태가 과거 이제 대권 후보라든 정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이런 종목에다가는 비중을 막 크게 넣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또 그리고 큰 수익률보다는 적정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가는 전략이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정배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1선 지지받고 그리고 지금 노란 선이 21선인데 21선이 깨지 않고 여기도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중순에도 한번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지지받고 최근 다시 한번 증시가 밀렸는데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 전고점 라인대를 지금 못 뚫고 있죠. 지금 8월 달 이때 고점이 얼마였어요? 27,000원 라인대였는데 언제? 1월 달에 한번 돌파하려다 밀렸어요. 또 지금 1월 15일 날 또 한번 뚫으려다 또 못 뚫었어요. 만약에 세 번째 시도에서 또 못 뚫는다. 그러면 종목이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 정도 돌파를 시도했는데 이 종목이 또 못 뚫어. 그러면 그때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차트가 매물대, 그러니까 돌파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게 돌파하다 밀리고 돌파하다 밀리면 실망 매물들이 툭 한번 떨어지고 갑자기 지지율이 갑자기 확 꺾인다. 다른 후보한테. 그러면 그때 갑자기 장대 음봉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기다려 보셔가지고 27,500원이 또 27,000 후반대 여기가 돌파가 된다 그러면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 못하고 또 밀린다. 이러면 제가 봤을 단기 관점에서는 전략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구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 번 정도는 더 기다려 볼만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네. 전략 매도해야 전략 된다. 매도죠. 이렇게 네. 강력하게 좀 의견을 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고점 매수 전문 닉네임이십니다. 제일약품입니다. 59,000원이고요. 25%의 비중이에요. 제발 본전 근처만 오면 좋겠어요. 본전 오면 다시는 제일약품 안 쳐다보신다고. 예. 일단 59,000원이면 좀 저점에서 그래도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약품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보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었냐면 11만 원. 아이고, 11만 원까지 갔다가 9만 원에서 횡보를 했다가 그리고 7만 원, 그리고 이제 6만 원, 그리고 5만 원. 이렇게까지 흐름이 좀 꺾여가는 흐름이긴 한데 좀 거래량 없이 좀 빠져 부분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제넨바이오 차트 흐름과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제넨바이오도 제가 여기에서 또 특공 종목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기억이 남네요. 여기 자리에서 제가 강력홀딩 사인을 좀 드렸거든요. 드려서 이 종목을 2,500원 이상, 3,000원 부근 안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바로 그 타이밍을 잡아서 3,000원 부근대까지 한번 돌파가 나왔던 흐름이 좀 나왔어요. 1월 달 들어와서. 그럼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만약에 8만 원, 9만 원대 잡으셨다 그러시면 조금 어려운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6만 원보다도 좀 아래시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10%, 15% 정도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부근 한 번 정도 이게 지금 자리에서는 정리하는 건 조금 아쉬울 것 같고 6만 원 정도 한번 반등은 지금 뭐 모더나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는 AB 프로 이 종목이 그렇게 요즘에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5% 오늘 장중에 11%까지 바닥에서 한번 딱 뜨는 거 보니까 뭐 제일약품 같은 경우도 여기서 흐름 짚고 가다가 뭐 화이자 이슈에 엮여 있긴 하지만 결국 화이자 이슈를 엮여지 않더라도 다른 제약바이오 테마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투기라기 좀 그렇고 코스피 종목인데다가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 탄탄하게 한 번 정도 파동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단기 목표는 6만 원 잡고 6만 원 부근에서 조금 불안하시다 그러시면 전력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한국 파마 40% 비중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77,000원에 들어가셨는데 살려주이소. 네, 이거 살려드릴 수 있나요? 예. 일단 한국 파마 그래도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뭐 흔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풍제약, 그리고 뭐 시젠, 그리고 뭐 앤디포스, 뭐 진다키트 관련주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제넨셀 관련주로 해가지고 결국 대장주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제넨셀 관련주가 이제 3개의 종목이 있는데 한국파마, 필룩스, 그리고 골드퍼시픽 이렇게 3개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안 잡고 대장주 선택을 하신 거는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종목은 결국 이제 타이밍 싸움인 거예요. 똑같은 종목 가지고. 그러니까 흔히들 그거지. 뭐 삼성전자를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 좀 많겠죠. 근데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6만 원, 누구는 9만 원. 이런 단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파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공략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40%의 비중이 들어간 거면 어느 정도 확신이 차가지고 좀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재료를 보고. 근데 이제 결국 한국파마를 5만 원, 3만 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너무 고점을 잡으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에서 약간 좀 패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 종목은 한번 흐름이 꺾여가면 무섭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넨셀 테마가 물론 코로나 치료제에서 새롭게 뜨는 테마긴 해요. 결국 뭐 다른 렌데시빌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덱사메타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해먹고 여러 번 재탕 삼탕했던 그런 테마주는 아니고 새롭게 부각이 돼서 한번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테마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테마들은 결국 한 번만 뜨고 죽는 경우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의 파동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변동성은 조금 예측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이게 완전 테마주인데다가 실적 없이 그냥 뭐 상한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당연히 11선인 것 같아요. 테마주들이 강한 애들, 박셀바이오 이런 애들 한번 보면 결국 11선이 시세로 본다 그러면 여기 11선 뭐 과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여기라고 보여지 최근 흐름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5일선 무너지고 11선은 지켰단 말이에요. 여기서 11선은 지키고 깨지지 않고 더 떠서 그래도 한 번째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긴 한데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만약 11선까지 깨진다 그러면 변동성이 뭐 위아래로 진짜 30 몇 %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11선 깨지면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2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21선까지도 만약에 이탈이 된다 이 종목은 비중을 전량 매도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1선 라인을 보고 가시고 11선 종가에서 이탈된다 그러면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종목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을 보면 빨리 따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가 테마주 말고 제가 뭐 실적주라든지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제가 정리하라, 이건 뭐 비중 축소하라 이런 말은 잘 안 해드립니다. 근데 테마주를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라인을 잡고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놓치면 지금 신풍제약 주가 보시면 아시겠고 시젠 그리고 최근 화이자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엔투텍, AB 프로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2번 방이에요. 주린이 도와주세요. 네, 위지트입니다. 1,475원이고요. 비중은 50%인데 많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거 가상화폐주인데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지금 최소 시총이 한 170조 원 증발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비트코인이 요즘 주식의 변동성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역시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게요. 또 갑자기 하루아침에 장이 끝나고 또 올라갔다가 비트코인이 또 이제 장이 시작할 때쯤 또 폭락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결국 비트코인 이슈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지트를 결국 이제 비트코인 이슈가 있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좀 알아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이제 300에서 400억대 나오다가 영업이익이 적자 흐름이 나왔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그렇게 뚜렷하게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계측기기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계측기기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던 부분은 차트적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2017년 하반기 때, 18년 하반기 때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고, 그리고 올해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달 거래량이 좀 세게 들어왔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많은 거래량이 동반해서 뭐 주포라든지 아니면 큰 손이 들어왔다 이런 거를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거래량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주봉상에서도 추세는 잘 타고 있다가 지금 이게 초록선이 이제 60주선인데 추세가 한번 이탈될까 말까 하는 그 대신 2번 정도의 조정이 나온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동반해서 좀 떨어진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좀 위즈트가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대장이냐는 거죠.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뭐 비덴트라든지 위지트라든지 그 비트코인 테마 안에서도 결국 이제 3-4개 종목들이 있고 대장 흐름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61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결국 테마주긴 하지만 이 61선까지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 축소하는 게 좀 맞는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예. 그래도 바닥에서 이게 뭐 지금 뭐 2배, 3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 테마라든지 다른 테마로 좀 엮여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61선이 이탈된다고 하면 비중을 축소하는 걸 권해드리겠고 여기가 지지가 되면 전 고점 라인대죠. 한 번 정도는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좀 보여줘요. 그래서 1750원 이상 한 번 정도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종목은 결국 이제 비트코인 테마 말고는 다른 테마로 엮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2,000원으로 잡아주게 하겠고요. 만약 61선 이탈된다 그러면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2,000원. 혹시나 61선이 이탈되면은 조금 힘들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구출해 드려 볼게요. 2번 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자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지금 뭐 1번 방도 2번 방도 그렇고 BDI 관련 종목 지금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1,43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40%입니다. 14,000원에 사서 물타기를 하시다가 비중이 올라갔는데 계속 내려가신다고 반등이 올까요? 아니면 좀 팔아야 할까요? 예. 일단은 차트 흐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추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단 이게 뭐 발전, 화력 발전 이런 쪽에서 이제 장비를 그 안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한국전력 자회사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실적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부가 이제 어디가 들어오고 있죠? 이제 바이든이 들어왔고 바이든과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분야가 좀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예. 결국 이제 뭐 화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 회사들도 분명 뭐 실적 바탕이 된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지만 결국 이제 사람들은 기대감과 그리고 미래 지향성을 많이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뭐 자동차도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수소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을 더 인기가 많은 거고 반도체도 뭐 이제 비메모리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도 결국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를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차트 자리로 본다 했을 때는 지금 좀 바닥 구간인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일단 월봉 흐름으로 보도록 할게요. 월봉 흐름에서는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거래량이 한번 크게 동반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쯤 2번 정도 거래량이 이제 동반하면서 그렇게 많이 거래량 동반하진 않았지만 지금 꺾여가는 흐름이긴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이게 20월선입니다. 제가 황금선이라 말을 하는데 추세가 살았냐 죽었냐의 포인트는 여기가 깨지면 오래 걸리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가 만약에 지금 라인대가 이제 7,200원이에요. 여기만 지지가 돼서 뭐 횡보한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가서 실적 이슈가 불어지거든. 해외 뭐 수출 이력이 본다 그러면 10,000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가 물론 20% 이상 좀 손실권이긴 하지만 요즘 주식에서는 변동성 뭐 LG전자도 뭐 상한가 가는 그런 어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전 고점 라인대, 전고점 라인대에 10,000 이상이긴 하지만 여기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1,000원.
그러니까 11,000원이면 거의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될 거. 예, 이거는 오래 들고 가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미래 지향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고점 라인 때 11,000원을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길게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보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때 예. 그때 탁 줄여가야 돼요, 비중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TV 시청하시면서도 나도 종목 구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옵니다. 둘 중에 어떤 방으로 들어오셔도요. 동일한 혜택을 받으시니까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입력해 주시면 꼼꼼한 구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구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입니다. 자, 금동인 님이 올려주셨네요. YBM 넷입니다. 12,1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물타기라도 해야 하는지 잠수를 너무 오래 해서 숨이 막힙니다.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범 선생님. 네, 숨이 막히시나 봐요. 일단은 YBM이 교육주죠. 예. 교육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이제 중학생 분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못 가가지고 온라인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슈로 작년에 많이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컸던 회사예요. 그쵸. 그래서 3월달 코로나 막 불었을 때도 올라갔고 중간중간마다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뭐 등교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뜰 때마다 한 번 정도 크게 올라갔던 흐름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살짝 주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긴 했지만 나와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아직은 100% 코로나가 잡혔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직 모멘텀이 끝났다라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 결국 이제 국내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나야 결국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결국 이제 온라인 언택트 시대는 결국 이제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결국 교육주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YBM넷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사기업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결국 이제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좀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자녀 이제 인구 수가 이제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전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기업도 아닌데다 보니까 완전 100%.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좀 테마가 꺼진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비중을 좀 늘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중을 줄여가야 될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월봉 흐름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종목이 2월 달부터 한 번도 깨지 않았던 부분이 이 추세선 황금선이에요. 그래서 황금선이 제가 왜 중요하게 보여지냐면 이때 과거 패턴을 볼게요. 2016년도부터 황금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여기가 황금선을 17년도 4월 달에 툭 깨져요. 툭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한 몇 개월 수준이 아니고 한 1년은 넘게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논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추세 상방은 이 20월선을 뚫고 갈 때 추세가 시작된다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많은 종목들을 급등주들을 확인한다 그러면 결국 20월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추세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10종목이면 8종목은 나오는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 20월선 이제 황금선이라 하는데 이 아래가 내려간다 그러면 종목이 생각보다 되게 지루해지면서 오랫동안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만약에 이 황금선 6,500원 단가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비중을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줄여서 좀 더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6,500원만 안 깨진다 그러면 6,500원 안 깨지고 계속 박스권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재료 한번 딱 나올 때 그래도 전 고점 라인 때 10,0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슈팅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본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본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10,000원대 한번 기회 준다 그러면 손실률이 15%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때 비중을 많이 줄여 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전략과 구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손절라인은 한 6,500원 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네. 같네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SK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유니테크노고요. 지금 17,000원, 30% 비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한다길래 들어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뭐 공시가 11일쯤 떴나요? 근데 아직은 수익권이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유니테크노. 예, 아무것도 네. 모르고 들어가셨나 봐요. 네. 예. 일단은 유니테크노 이제 회사가 최근에 이제 올라간 뭐 무상증자도 있겠지만 결국 최근에 그 자동차, 그렇죠? 예. 기아차, 현대차 거기에 엮여서 자동차 협력사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권이 잘 나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종목이냐? 일단은 실적이 2천억대 그리고 실적 한번 보도록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별 박스권에 실적이 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에 좀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들이 실적들이 대부분 좋진 못해요. 아이러니하게. 예. 누구만 잘 나가냐면 현대차, 기아차만 잘 나가고 현대차, 기아차의 완전 탑급 1티어, 1차 협력사들만 실적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나머지 3차, 2차 협력사들은 많이 지금 도산을 하고 있는 국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중소형 회사들은 그렇게 오래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진 않고 자동차 쪽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시면 대형주, 중대형 쪽으로 좀 추천하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차트적으로 많이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추세가 어딜 타고 있냐면 지금 21선 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1선 라인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가장 크게 성장한 거래량이 많이 실린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점 라인대가 어딥니까? 상한가가 한번 나왔을 때 17,000 라인대 그리고 그 이틀 뒤에 나왔던 저점 라인대가 16,500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지노선은 제가 짧게 봤을 때는 17,300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상한가 부근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래량 실려왔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많이 실렸던 여기에 시가 부분입니다. 시가 부분이 결국 얼마예요? 16,500원 라인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전략 매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고 만약에 나는 종목이 좀 더 자동차 업종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좀 중대형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마음도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투자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거나 주변에도 보면요. 일단 뭐 자동차가 올라간다, 반도체가 올라간다 하면은 일단 종목에 대한 이해와 공부 없이 일단 따라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이거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도 테마 정리집을 드리는 이유도 그러니까요. 결국 유니테크노가 호재가 떠가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누가 가서요? 현대차, 기아차가 가서요. 현대, 기아차가 급등이 나오니까 같이 자동차 부품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종류가 거의 50종목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도 여러 테마들이 있죠. 거기 안에서 오늘은 1탄, 중국 관련주 1탄이 뭐가 있을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노란톡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다음 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구출과 함께 이런 자료집들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붉은 기둥 특공대를 검색하시면 1번 방과 2번 방이 나오실 거예요. 둘 중에 어떤 방으로 들어오셔도 동일한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중국 테마 관련집 그 테마 관련된 정리집까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네, 오늘도 함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8시에 여러분들의 종목 구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